예, 지난 시간에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판매 가능 재고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판매 가능 재고 상품은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기초 상품과 단기 매입 상품을 더한 금액이죠. 자, 이 판매 가능 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배분을 하게 되면 일부는 판매가 될 것이고 일부는 기말 현재 재고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판매된 상품의 원가는 매출원가가 되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되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자, 이러한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와 그리고 기말 재고로 이렇게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고가법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적용하는 계속기록법, 그리고 다품종 저가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적용하는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이 있다 그랬는데요. 두 방법이 둘 다 총액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방법으로서 회계 기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했던 아니면 실사법으로 회계 처리했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은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품 매매업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 흐름을 한번 쭉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매매업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고요. 주식회사 강남입니다. 자, 주식회사 강남은 어떤 회사냐? 상품을 매입해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상품 매매업, 또 상품 판매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회사가 처음 설립된 해에 회계 처리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11월 1일 날 설립이 됐네요. 자, 11월, 12월 설립한 해에 두 달 동안의 회계 처리를 보여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해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기초 재고가 없겠죠.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상품, 즉 기초 재고는 제로다. 자, 요거를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강남의 사례 케이스를 살펴봅니다. 11월 1일 날 현금 10만 원을 출자해서 주식회사 강남이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1일 날 분기해 보면 차변의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가 있겠죠. 자, 11월 2일에는 근무를 6만 원에 취득하고 이 금액 중 10만 원만 현금을 지급하고 5만 원은 외상으로 하다. 자, 외상으로 했을 경우 건물이나 비품을 외상으로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이 있죠.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분계를 보면 차변에 건물 6만 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 만원 자산의 감소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계정 5만원, 부채의 증가.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다음 분계. 자, 11월 4일 분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용 비품을 15,000원 현금 지급하고 취득했죠. 자, 그렇다면 차변의 비품 15,000원, 대변의 현금 15,000원. 자, 비품은 컴퓨터라든지 팩스라든지 또 복사기라든지 또는 책글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비품에 들어가죠. 자, 사용하고 그냥 일회적으로 버리는 소모품은 A4 용지, 뭐 토너 이런 것들은 이제 비품이 아니라 소모품이라 그럽니다. 소모품. 자, 품자가 같지만 비품은 상당한 내구 연수를 갖고 있죠. 내용 연수를 갖고 있어서
1년을 초과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품이라고 하고요. 단기간 사용하고 이렇게 소멸을 시키는 뭐 빗자루라든지 또는 뭐 쓰레받기라든지 또는 A4 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모품이다라고 합니다. 자, 11월 10일 상품 3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자, 이거 보면 11월 10일 분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변에 상품이라고 나 있죠. 대변은 매입 채무인데, 자, 상품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장부 기록 방법이 바로 이거는 계속 기록법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기록법. 자, 상품을 매입했을 때 상품 계정을 쓰는 경우는 계속 기록법입니다. 자, 만약에 실지 재고 조사법을 썼으면 11월 10일 분께는 상품이 아니라 매입이 되겠죠. 매입 3만원. 그렇죠? 대변에 똑같이 매입 채무 3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계속 기록법이 아니라 실사법. 자, 계속 기록법과 실사법의 상품 매입 시에 차이점은 상품 계정을 쓰느냐, 매입 계정을 쓰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 매입은 단기 매입 상품입니다. 자, 우리 상품이 이 상품 계정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실사법에서는 자, 기초 상품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단기에 매입한 단기 매입 상품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냥 매입이라고 써버립니다. 너무 기니까.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있죠. 자, 이렇게 실사법에서는 이 상품 계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단기 매입 상품, 즉 매입. 자, 이렇게 상품을 세 개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를 3분법이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0일 날 분기를 보면 취득원가 2만원의 상품을 32,000원의 외상으로 판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만원이라는 것은 판매된 상품의 매입 시 금액이죠. 구매 시 지급한 금액이 2만원이다. 그게 매출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 기록법에서는 매출도 나오지만 매출원가가 즉시 바로 보고되어서 32,000원에서 2만원의 원가를 차감하면 12,000원이라는 매출 총이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죠. 적시성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차변에 매출 채권 32,000원, 그리고 매출원가 2만원, 대변에는 상품이 줄었기 때문에 상품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기록법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자, 실사법에서는 그냥 매출 32,000원, 그리고 매출 채권 32,000원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자,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록법보다 적시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실사법이다. 그러면 실사법에서는 매출원가가 언제 얻어지느냐 하면 기말에 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실지 재고 조사를 하고 나면 창고에서 조사된 기말 재고 자산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판매된 걸로 보고 그것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방법이 실지 재고 조사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월 25일 11월 10일에 상품 매입하면서 발생한 매입 채무 중 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래서 차변의 매입 채무 부채의 감소죠. 대변 현금 자산의 감소고요. 자, 11월 30일 급여 6,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자, 급여라는 비용의 발생 차변에 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 12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회계 처리할 때 보험료 1,200원 해서 모두 비용 처리했습니다. 대변은 현금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 분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2,200원은 1년간 보험료니까요. 이 주식회사 이 기업의 12월 1일부터 회계 기말인 12월 31일까지 한 달간의 보험료만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죠. 자, 요거를 결산 수정 분계에서 요거를 수정 분계를 하면 되겠죠. 1,200원이 1,100원, 즉 다음 연도 차기에 비용화될 금액을 미리 지불한 금액과 단기, 즉 12월 1일부터 12월 30일 한 달 동안 비용화될 부분 100원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결산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12월 5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매입 채무 이렇게 되죠. 계속 기록법입니다. 자, 실사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이죠. 매입 25,000원, 매입 채무 25,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매입은 단기 매입 상품이죠. 단기 매입 상품이라는 개정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매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12월 10일 날 상품의 외상 판매 대금 중 2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2만 원이 증가하고요. 자산. 자, 대변은 매출 채권이란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자,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은 줄어들지만 현금이란 자산은 늘어나는 거죠. 자, 12월 15일 날 분계를 볼까요? 건물 관련 미지급금, 건물을 취득하면서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대금을. 자, 이거 미지급금으로 기록했는데요. 자, 이 미지급금 중 15,000원,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죠. 부채의 감소. 그리고 대변의 현금 15,000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자산의 감소죠. 자, 부채가 줄어들려면은 우리 회사의 자산, 특히 현금이 감소해야만 부채가 줄어들죠. 자, 그 다음 분계를 보겠습니다. 자, 12월 18일 날 취득원가 15,000원의 상품을 24,000원의 외상으로 판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000원짜리 상품을 마진을 9,000원을 붙인 거죠. 9,000원의 마진을 붙여서 24,000원의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자, 요 분계 계속 기록법에 의하면 매출 24,000원을 기록하고요. 차변에 매출 채권, 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발생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자, 상품 매출을 하면서 현금이 안 들어오면 기록을 하지 않는 방법. 현금이 들어올 때만 매출로 기록하는 방법. 이게 바로 현금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발생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뭐냐? 바로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2월 18일 날 매출 24,000원, 매출 채권 24,000원 이렇게 하고요. 이게 바로 그 매출을 구성하는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바로 15,000원짜리죠. 그래서 차변의 매출 원가, 이거는 비용이죠. 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발생이고요. 자, 그다음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과 매출원가만을 요래 보면 15,000원짜리를 24,000원에 판매했다. 자, 이것만 보면 매출 총이익이 9,000원이구나 하는 것을 12월 18일 날 당일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속기록법이다. 자, 계속기록법은 정보를 보다 즉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처리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자, 요 12월 18일자 거래를 실사법에 의해서 한번 회계처리를 해보면, 실사법은 그냥 매출 24,000원, 그리고 매출 채권 24,000원. 자, 이렇게 차변, 대변. 자, 이렇게 하고요.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너무나 금액이 작고 또 많은 품종을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일일이 24,000원의 매출에 상응하는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론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매출만 기록하자. 자, 회계기간 중에 회계 기록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죠. 또 실무적으로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매입했을 경우에는 매입 계정을 써버리고요. 매출했을 경우에는 매출 계정을 써버립니다. 자, 그렇게만 회계치를 하고 회계 기말에 가서 실사를 통해서 기말 재고가 파악이 되면 그 이후에 매출 원가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바로 실사법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20일 날 상품의 외상 판매 대금 중 12,000을 현금 수취하다. 자, 현금 12,000원 증가하고요. 대변의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있죠. 자, 12월 31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결산일이죠. 자, 결산일에서는 현금 기준으로 작성된 장부 기록을 발생 기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한 단기에 지출한 금액 또는 단기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다 비용이거나 다 수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한 만큼만 비용, 또 발생한 만큼만 수익으로 이렇게 결산 시점에 수정해 주는 분계를 우리는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죠. 자,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모든 회계 처리가 발생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발생 기준에 의해서 조정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생 기준 재무 상태표와 발생 기준 포괄손익계산서를 우리는 정부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일에 보면 첫 번째, 단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4,000원이고요. 단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000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물과 비품은 오랜 기간 1년을 초과해서 장기간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 감소가 일어나겠죠. 자, 요 가치 감소분, 자, 요거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없이 금액을 주어졌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유형자산 재무회계 원리에 가서 유형자산을 배우면 이 감가상각을 도출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결산일에 고려해야 될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을 보면 12월분 급여 7,000원, 요거는 해를 넘겨서 2000X년 1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2월분 급여가 발생을 했죠. 자, 발생한 부분은 발생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금 지출과 상관없이 기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발생한 급여를 기록하고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급여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외에 하나가 빠져 있죠. 뭡니까? 아까 12월 1일 날 보험료 1,200원 1년치라 그랬죠. 요 1년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급한 현금 1,200원을 전부 단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거잖아요. 자, 이건 현금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된 겁니다. 자, 이 현금 처리에 따라서 회계 처리된 보험료를 발생 기준으로 바꾸려면 자, 2,200원을 단기에 발생한 비용 부분과 차기 이후에 비용화될 부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00원, 이거는 단기에 비용화될 보험료고요. 1,100원, 이거는
차기에 다음 회계 기간 동안 비용화될 금액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자, 미리 현금으로 지급한 거, 이거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 자, 선급 비용은 뭡니까? 비용입니까? 자산입니까? 비용에 초점을 두지 말고 선급, 미리 지급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미리 지급했다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죠. 미리 지급했으면 어떤 상품을 미리 선점해서 내가 사겠다라는 표시죠. 자, 돈을 미리 찔렀다. 미리 지급했다.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 이 전부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자, 12월 31일자 분기를 보겠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획하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 누계획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 1,000원. 이거는 비품에 관련된 비품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구분시켜 주고요. 자, 세 번째 급여. 자, 급여가 7,000원. 그리고 아직 돈을 지급하지 못했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거 부채고요. 자, 미리 지급한 보험료 1,200원 중에서 단기분 100원, 차기 이후에 비용화될 거 1,100원이니까 보험료를 줄여줘야 되겠죠. 보험료라는 요거는 뭡니까?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계정이고요. 자, 비용이 너무 높게 많이 계산됐죠. 1,200원으로. 자, 이렇게 보험료를 줄여주면 보험료가 1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선급 비용은 이건 자산의 증가죠. 자, 차기 이후에 비용화 되어야 될 거죠. 자, 이 선급 비용은 다음 연도 2000X 2년도에 중에 대변 선급 비용 1,100원 그리고 차변의 보험료 1,100원 이렇게 비용화 되는 거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줄어들면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2000X 2년도의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분계까지를 우리가 마치게 되면 자, 요 시산표를 얻게 되는데 요 시산표는 바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편의상 분계 이후에 우리가 전기 요거 생략했고요. 전기한 내용을 우리가 옮겨 적는 다시 수정 전 시산표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수정 분계로 들어갔고요. 수정 분계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기 총계정 원장의 수정 분계 사항을 또 옮겨 적는 전기도 생략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나오면 그 수정 분계를 한 내용을 전기하고 각 계정별 총계정 원장에 있는 총액과 잔액을 옮겨 적으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수정 후 시산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건물 감가상각 누계, 비품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 보험료가 1,200원이 아니고 100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선급 비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급여도 조금 초과되어 있죠. 그러면 미지급 비용 요거 급여와 관련된 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이게 수정 후의 시산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차변 합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를 얻으면 우리 이걸 갖고 아랫부분 포괄손익계산서와 밑부분 재무상태표의 재무제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자, 잘 보시면 여기서 유의할 점은 건물 6만원 밑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괄호를 해서 4천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얼마가 됩니까? 56,000원. 자, 56,000을 우리가 뭐냐?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금액. 자, 6,000원, 6만원. 요거는 취득 원가라고 해요. 자, 6만원에 취득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4천을 반영하고 나니까 장부금액은 56,00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비품은 15,000원에 취득했는데요. 누적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 하니까 이게
14,000원이라는 요 역시 장부 금액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괄손익계산서 2,900원. 자, 요 2,900원이 바로 재무상태표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고요. 자, 자본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주주가 출자한 자본 10만 원과 상품 매매를 통해서 단기에 두 달 동안 벌어들인 이익,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이 2,900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강남이 이러한 계속기록법이 아닌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봅시다. 자, 실지재고조사법의 주의할 점은 매입시, 그리고 매출시, 그리고 기말에 이 창구에 들어가서 실사를 한 다음에 기말 재고를 파악하고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자, 11월 10일. 자,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으로 되어 있었을 거고요. 자,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 이렇게 기록하고요. 자, 11월 20일 날 매출이 있었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한 거 요거 바로 매출원가 파악하지 않죠. 이렇게 매출로만 기록하는 방법. 이게 실지재고조사법. 12월 5일 역시 상품 매입이 있었고요. 매입이라는 계정 쓰고요. 12월 18일 날 상품 매출이 있었습니다. 자, 24,000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부 기록의 번거로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 품종이 굉장히 많고요. 금액도 작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그때 판매된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파악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장부 기록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실사법이라는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월 31일 요 결산일이죠. 결산일에 결산 수정 분계. 자,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만 정확한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기말 상품 재고 파악하는 거 이게 우선이죠. 이걸 파악하고 나면 남아 있는 거 외에는 다 팔린 거죠. 그게 바로 매출원가, 판매된 상품의 원가. 이게 매출원가가 되고요. 자, 대변은 단기 매입 상품과 기초 상품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올해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상품 없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매입만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35,000원, 기말 상품 재고 2만원, 이것이 각각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되는데요. 요 금액은 계속기록법에서의 매출원가, 기말 상품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 처리 방법, 특히 우리가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시험 범위는 챕터 5장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